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8세기란 서기 1701년에서부터 서기 1800년까지를 일컫는데요. 18세기에 일어난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17세기부터 표트르 대제의 등극으로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하던 러시아부터 보겠습니다. 로마노프의 모스크바 짜르국의 표트르 대제는 지난 17세기 발칸반도로 남하해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벌이며 오스만 투르크를 견제하는 동시에 폴란드, 리투아니아로부터 우크라이나 땅 일부를 가져오고 시베리아 원정에도 나서서 동쪽 끝 청나라와 만주 지역과의 국경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표트르 대제의 적극적인 서구화 정책을 통해 러시아의 사회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스웨덴의 북유럽과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동유럽 쪽으로 더더욱 팽창합니다. 1700년에서 1721년 약 20년간 스웨덴 제국이 덴마크, 노르웨이 왕국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까지 끌어들이면서 러시아 제국과 싸운 전쟁을 대북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표트르 대제가 발틱 함대까지 창설해가면서 승승장구를 했고 스웨덴 제국의 황제였던 칼 12세마저 전사하는 등 표트르 대제의 러시아군은 스웨덴군을 개박살냅니다. 스웨덴은 발트해 주변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영토를 러시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표트르 대제는 1721년 황제를 표방하면서 모스크바 짜르국이 끝나고 비로소 러시아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서유럽의 스페인, 영국, 프랑스에 이어 러시아 제국은 동유럽에서도 절대 왕정을 시작시켰습니다. 표트르 대제 사후 러시아 제국은 끊임없이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방면을 개척했습니다. 1227년에 청나라의 5대 황제 옹정제와 캬흐타 조약을 체결하여 몽골과 러시아 제국의 국경선을 확정지었죠. 18세기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일군 국가로는 러시아 제국에 이어 한 국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이센이었는데요. 프로이센은 본디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이었습니다. 1701년 18세기의 시작을 알릴 때 프로이센 제후는 왕을 칭하며 프로이센 왕국으로 거듭났고 1740년 즉위한 프리드리히 대왕 때 절대 왕정을 이루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1740년 프랑스와 연합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쟁에 개입하여 승리하면서 현 독일의 슐레지엔 지방을 획득했는데 슐레지엔은 경제 대도시로 프리드리히 대왕은 슐레지엔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을 바탕으로 프로이센 왕국의 국력을 강화했죠. 러시아 제국도 1765년 즉위한 예카테리나 여제라고 불리는 예카테리나 2세 때 동유럽 방면으로 더 팽창했고 프로이센과 연합해 18세기 중후반 세 차례에 걸쳐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을 침공, 결국 폴란드, 리투아는 1795년 망해버리고 해당 지역은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로 쪼개집니다. 이때 우크라이나 땅 전체가 러시아 제국 영토가 되었는데 러시아 제국은 우크라이나 땅의 사람들을 탄압했죠. 우크라이나 서부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고 이곳은 경제적으로도 초토화되어 끔찍한 대기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 때 러시아 제국은 문화예술 방면에서도 크게 진일보했는데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이 지속되고 여러가지 경제 방면에서는 실패를 거듭합니다. 중국의 청나라로 가보자면 1722년 즉위한 5대 황제 옹정제는 아까 말씀드린 캬흐타 조약을 통해 러시아 제국과 몽골 초원지대 사이의 국경선을 확정지으며 외교의 안정화를 꾀했고 세금제도 개혁으로 선대 황제인 강희제의 대외원정으로 타격을 받은 청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1735년에는 6대 황제 걸륭제가 즉위하며 다시 대대적인 대외원정에 나섰습니다. 1755년과 1757년 걸륭제는 두 차례에 걸쳐 다시 반란을 일으킨 준가르 제국 원정에 나서 준가르 제국을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이렇게 최후의 유목제국이라 평가받는 준가르 제국도 사라지면서 인류 역사엔 더 이상 유목제국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준가르 제국이 청나라에게 복속되면서 준가르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위구르 지역도 청나라 영토가 되었는데 위구르에서 호자 형제가 위구르인들을 데리고 청나라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1759년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1769년 걸륭제는 미얀마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미얀마에선 청나라의 공격을 받기 약 17년 전 기존의 퉁구 왕조가 끝나고 버마족이 꼰바웅 왕조를 새로 세웠습니다. 지난해 퉁구 왕조가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과 지난하게 싸웠던 것처럼 미얀마의 꼰바웅 왕조 역시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꼰바웅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미얀마의 신뷰신 왕은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을 멸망시키며 태국까지 영토를 넓히고 청나라의 운남성까지 진출했던 게 걸륭제를 자극했던 거죠. 미얀마의 꼰바웅 왕조는 청나라에게 패배했고 멸망당하지 않은 대신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며 복속국이 되기로 하죠. 미얀마의 꼰바웅 왕조가 청나라의 복속국이 된 덕에 태국은 미얀마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고 태국인들은 1767년 톤부리 왕조를 새로 세울 수가 있었으며 1782년엔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 짜끄리가 톤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라마 1세로 등극합니다. 이때부터의 태국 왕조를 짜끄리 왕조 혹은 방콕 왕조라고 하는데 현 태국 왕실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다시 청나라의 걸륭제로 돌아와 걸륭제는 대만
이란을 다시 재정벌하고 네팔까지 진출하면서 청나라 최대 영토를 구가합니다. 한편 우리 조선에서는 극심한 붕당 정치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1724년 조선의 21대왕 영조가 즉위하면서 붕당 노론의 집권을 인정해주는 동시에 더 이상의 극심한 붕당 싸움을 막고자 탕평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개혁을 통해 조선의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영조의 탕평 정치를 망가뜨리려는 사도세자 때문에 1762년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1776년 조선의 22대 왕으로 즉위한 정조는 탕평책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다졌고, 그래서 18세기 영정조 시대의 조선을 조선의 르네상스라고도 하죠. 한편 이란의 사파비 왕조는 오스만 투르크와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며 국가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결국 1736년 사파비 왕조는 내분으로 망하고 1794년 이란의 카자르 왕조가 들어서며 다시 혼란을 소습하고 이란을 통일했습니다. 카자르 왕조가 이란의 역사에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날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을 수도로 삼은 최초의 왕조였다는 겁니다. 이제 서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18세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선 지난 17세기 명예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네덜란드의 총독이 영국의 국왕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02년부터 앤 여왕이 즉위한 이래 앤 여왕은 영국의 국왕만 맡기로 하고 네덜란드는 총독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영국의 전성시대가 네덜란드의 쇠퇴기가 시작하는데요. 1년 전 1701년부터 프랑스가 스페인을 꿀꺽하려고 하자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를 막고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졌는데 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프랑스의 패배로 끝납니다. 프랑스의 패배면 네덜란드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중간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다시 쪼개졌잖아요. 영국이 프랑스로부터 지들만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왔고 교역과 무역권 등 네덜란드에게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영국이 그 이익들을 독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국과 네덜란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을 때 네덜란드의 신항로 무역 노하우들이 전부 영국 쪽으로 넘어왔고 17세기 그 화려했던 네덜란드의 황금기는 18세기 때는 영국에게 전부 그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끝난 그 해 영국엔 조지 1세가 즉위하며 하노버 왕조가 개창합니다. 이 하노버 왕조가 오늘날 영국의 왕실입니다. 조지 1세는 내각 책임제를 시작하며 국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정통을 확립하며 오늘날 영국식 의회 정치가 탄생했죠. 1707년엔 국가명을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을 선포하니 바로 대영제국이죠. 그리고 미국 동부 지역에 식민지 13개 주를 확립했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도 진출합니다. 현 국제 분쟁의 원인 중 반이 영국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시작에 해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무엇보다 18세기 영국이 영국하게 되는 시대적 산업적 뒷받침이 있었는데 18세기 중후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아직은 미비한 단계였지만 면직물을 시작으로 각종 기계공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 부를 이루었고요. 1796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어내죠. 석탄의 시대가 시작하는 거였죠. 이러한 영국의 독주를 막으려고 했던 게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도 상황이 아슬아슬했습니다. 1740년에서 1748년 동유럽에서 절대 왕정을 이루는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 대왕과 함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 참여해 승리는 했지만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으며 1756년에서 63년에는 유럽 거의 모든 국가들이 영국과 프랑스로 나뉘어 7년 전쟁을 벌였는데 여기서 프랑스가 집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직접적으로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7년 전쟁의 패배로 파산해버리자 네덜란드도 덩달아 경제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7년 전쟁 기간에는 1757년 인도의 벵골 지방에서도 인도 진출권을 두고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플라시 전투를 벌였는데 영국이 승리하면서 영국은 인도로 진출을 꾀하죠. 그 덕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공격적으로 인도의 무굴 제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영국은 청나라에도 사절단을 보냈는데요. 다만 청나라의 황제 걸륭제는 1793년 영국의 조지 맥카트니 사절단을 개무시하면서 근대적 자유무역이 아닌 조공무역으로 오해하며 중국의 남단, 광저우 항구 딱 한 곳에서만 무역을 허용해 주었죠. 영국은 인도양을 통해 동남아로도 진출하여 1786년 말레이시아의 페낭에 무역기지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무조건 승승장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영국도 연이은 전쟁으로 특히 7년 전쟁으로 아무리 이겼어도 경제적 타격이 강했고 미국 동부에 있던 13개주 식민지로부터 엄청나게 과세를 때리다가 이 13개주 식민지가 1775년 미국 독립전쟁을 일으키죠. 끝내 1781년 요크타운 전투를 끝으로 패배한 영국은 1783년 미국의 13개주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독립한 미국은 1788년 미국 헌법을 발표하고 1789년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공화 정부가 탄생했죠. 한편 프랑스는 죽을 맛이었죠. 지난 17세기 절대왕정을 일군 루이 14세의 대외원정에서부터 18세기의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7년 전쟁 등 연이은 전쟁을 통해 경제가 박살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8세기의 프랑스에서는 지식인들이 계몽주의에 빠져서 계몽 사상을 퍼뜨리면서 프랑스인들의 시민의식이 매우 수준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시민의식은 높아지는데 경제는 망가지고 있고 프랑스인들은 왕정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독립에 성공하면서 공화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죠.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 18세기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을 3대 시민혁명이라고 부르죠.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고 프랑스엔 프랑스 혁명정부가 들어섭니다. 18세기부터 동서양의 격차가 확 벌어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정부는 유럽의 각 국가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미국이야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거고 이 피지배층이 들고 일어나서 왕정을 타도한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각 국가들이 연합해서 프랑스 혁명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합니다. 문제는 프랑스에서 하도 많은 군 장교들이 단두대행을 당해서 유능한 장교들이 없었는데 이때 부상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